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뒤늦게 나의 이상형이 나타나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늦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의 길을 걷고 있는 40대 초반 남성입니다. 직장 생활이 원래 성향에 잘 맞지도 않고 3살 많은 와이프는 능력도 좋고 직장 생활을 좋아해서 결국 제가 전업으로 전향하기로 했습니다. 전업으로 전향한 지는 5년 정도 되었고 딸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가 생기고 나서 전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집에서 간간히 일할 수 있는 프리랜서 직종이어서 일을 하려 했지만 와이프가 아이 육아를 도맡아 해주기를 원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처음에 저희 어머니는 많이 반대하셨지만 설득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 저도 와이프도 불만은 전혀 없고 오히려 이러한 생활이 잘 맞는다고 생각해서 서로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다들 벌이를 궁금해하는데 와이프의 직업을 밝히면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 제 상황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일과는 아침에 와이프가 출근할 때 배웅을 하고 아이 등원 준비를 하고 유치원에 데려다 준 뒤 돌아와서 집안일을 하고 문화센터를 다니고 다시 아이를 데려옵니다. 원래 문화센터는 안 다녔는데 제가 아이에게 제대로 요리해주고 싶은 욕심이 생겨 배우고자 마음먹었습니다. 와이프는 주말을 정해서 쉬는 직업이 아니라 쉬는 날에 맞추어서 저희 가족이 유동적으로 스케줄을 짭니다. 문화센터에서 처음에는 한식이랑 베이커리를 수강했고 요즘은 쿠킹 클래스에서 키즈 요리를 수강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르치는 일이다 보니 일반인보다는 어린이집 선생님이나 방과 후 선생님들이 많으신 과목입니다. 저는 아이가 촉감놀이도 좋아하고 집에서 같이 놀아주려고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수업을 처음 시작할 때 학원에 남자가 저뿐이라서 굉장히 민망했습니다만 다들 잘 챙겨주셔서 적응을 잘했습니다. 처음 수업을 시작할 때 늦게 오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교실을 들어올 때 저는 순간 봄바람을 느꼈습니다. 길고 웃을 때 휘어지는 눈꼬리, 백옥 같은 피부, 긴 머리카락, 야리야리한 체구와 작고 귀여운 손발까지 제가 일생에 꿈꿔오던 이상형이었습니다. 저희 와이프는 쇼트커트에 당차고 커리어우먼 스타일인데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죠. 제 첫사랑과도 너무 닮았고 사근사근한 목소리까지 노래처럼 들릴 정도였습니다. 감사하게도 2명씩 같은 테이블을 쓰는 수업인데 그분과 같은 테이블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친절하시고 나이는 30대 중반이었는데 꼭 20대 후반처럼 어려 보이는 외모의 목소리까지 천사 같았습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을 잘 도와주시고 또 원래 방과 후 선생님으로 공예를 하신 분이라 그런지 손재주도 아주 좋으셨습니다. 이것저것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알게 된 노하우들도 가르쳐 주시고 대화도 아주 잘 통했습니다. 웃는 모습이 특히나 너무 귀여우신데 보조개에 눈웃음까지 마음을 살살 녹인다는 표현을 그대로 가지고 온 사람이더군요. 기초반 마지막 수업이 끝날 때 저희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의 종일반 친구들과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딸은 특별히 같이 하게 되었는데 아이도 너무 잘 봐주시고 아이도 너무 잘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헛된 상상도 품었죠. 기초반이 끝나고 나란히 심화반 신청을 하게 되면서 더욱 친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업을 핑계로 전화번호도 교환했습니다. 결국 그 수업도 8회 차가 되니 끝이 나고 이제 더 이상 볼 핑계가 없어지니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마지막 수업에서 갑자기 환하게 웃으시더니 왜 커피 한잔 하자고 안 묻냐는 겁니다. 제가 그런 걸 물어볼 자격이 없으니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멍하게 쳐다보니 커피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근처에 생전 처음 보는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맥주를 한 잔 주문하시더니 드실 거냐 묻더군요. 저는 아이 하원을 데리러 가야 해서 안 된다니까 웃으면서 그럼 자신만 마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상황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서 눈만 끔뻑거리니
사실 제가 관심 있어 하는 걸 알고 있었답니다. 두어 번 물어보면 자기도 튕기다가 만나볼 생각이었는데 제가 끝까지 아무 말도 안 했답니다. 수업하면서 여린 이미지에 할 말하고 똑 부러지시고 당찬 느낌이라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호전적인 성격이실지는 몰랐습니다. 겨우 용기를 내어 저도 더 뵙고 싶은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니까 그냥 친구처럼 만나자고 하더군요. 자신은 비혼주의자에 얽매이는 연애에도 관심이 없고 그냥 저랑 얘기하고 수업하던 시간이 재밌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거절할 이유도 없죠. 제가 꿈에 그리던 이상형에 가까운 여성을 만났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또 진지한 연애나 결혼은 관심이 없다고 하시니 오히려 저에게는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제가 낮에는 시간이 자유로운 편이니 낮 시간대를 이용한 데이트를 많이 했습니다. 작은 공방 같은 걸 운영하시는 분이라 장소도 여유로웠죠. 낮에는 공방에서 일을 도와주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며 데이트를 하고 저녁에는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만나보니 웃을 때마다 세상이 환해지는 기분이 들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다른 연인들처럼 여행을 가거나 특별한 걸 해주지 못하는 데에도 불만이 전혀 없어서 나에게 바라는 것이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자신은 지금 이 생활이 좋고 오빠도 좋은 사람이고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으니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와 한 몸이 되었을 때에는 꿈만 같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귀엽고 소중한 여자를 안아도 되는지 신기했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제가 잠시 거리를 두려고 하면 그녀는 그럴 때마다 저를 이해한다면서 다독여줍니다. 제가 따로 버는 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눈치가 보였는데 와이프 몰래 작게나마 건수를 받아 일도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을 워낙 좋아해서 종일반은 아니어도 방과 후 특별활동 시간까지 남아있으려고 하는 통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와이프의 약간의 외도의 흔적들을 볼 때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갔는데 저에게도 꿈같은 인연이 생길지 몰랐습니다. 서로의 생활에 충실하며 만났을 때에는 또 너무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희는 앞으로의 미래를 약속하고 꿈꾸는 사이는 아니지만 서로에게 다정한 친구이자 연인이 되어주며 활력소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와이프가 출장을 가게 되어 저희도 연인이 된 지 반년 만에 처음으로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안아주었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제자리로 돌아와야겠지만 이해해주는 그 사람이 참 고맙습니다. 방금 전 만나고 왔는데도 또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일을 위해 오늘도 무난하게 하루를 보내야겠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의 밤도 안정적이고 무난한 하루이기를 바랍니다.